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 김명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와. 2024년 특집 돈 좀 벌어봅시다. 오늘은요. 내년 2024년에 대해서 미국이 좋다. 신흥국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인도가 좋다. 이제 중국은 다시 올라올 것이다. 딱 집어주는 뭔가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궁금한데요. 야.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요? 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게 없어요. 진짜 백과사전. 네, 맞습니다. 오늘은 데나리온에서 특허라고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 세 가지만 잘 이해하면 세 가지. 네. 내년에 투자를 어디에 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단기 투자는 탐욕하고 연결되잖아요. 네. 그래서 꾸준히 적립식 같은 걸로 꾸준히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성장을 믿고 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이제 자본주의의 성장의 원천은 인간의 탐욕이란 말이죠. 네, 욕심이죠. 네, 욕심. 욕심이 있으니까 기술 개발도 지금의 현재의 기술에 만족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계속 업그레이드. 그죠? 그러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실제로 그게 이제 인간의 탐욕. 그것 때문에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하잖아요. 이런 것을 일단 우리가 마음에 깔고, 우리는 이제 탐욕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잘 이용을 해야겠는데 그게 세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자본주의는 인류가 성장하는 한 성장한다. 그죠? 네. 아담 부부가 땅에 쫓겨나와서 그래도 먹고 살아라 하고 만들어주신 선물이 자본주의니까 사람이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 역시도 성장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인류, 사람이라는 것의 기준을 보면 이게 인구잖아요, 인구. 인구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국가가 유리하죠. 대부분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대부분 많이 줄어들리는데, 많아지거나 또는 당장에 줄어들기 힘든 국가들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계속 이민 수요가 있고, 그렇죠. 미국 출산율도 1명 이상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네. 그리고 인도 대표적으로. 인도는 많죠. 그렇죠. 인도는 이 종교적인 영향도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출산을 제한 자체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 그냥 생기는 대로 나. 인도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을 초과했다고 하잖아요. 네. 인구.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인구가 많아지는 나라고 또 아프리카, 뭐 유럽도 인구가 많아진다기보다는 줄어들기가 힘든 그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들이 있죠. 대표적인 우리나라잖아요.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그죠? 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특히 1등. 뭐죠? 특히 저출산이 굉장히 고령화도 빠르고 중국도 인구 성장이 이제 꺾였다 그래요. 그 덕분에 인도가 추월했죠. 네. 베트남이 뭐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베트남 인구도 이제 애를 안 낳는데요. 벌써 그렇군요. 중국도 그렇잖아요. 네. 물질의 풍요에 너무 익숙해지면서 출산에 대한 이 불편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거지. 네. 그래서 베트남 인구도 조만간에 생산 가능 활동 인구가 꺾이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는 인류가 성장하는 한 성장한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인구인데 인구가 많아지는 나라가 어딜까? 조금 전에 이제 몇 나라 이야기 드렸지만 네네. 이런 나라들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네. 두 번째는 뭐가 두 번째 자본주의 작동 원리 두 번째는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면 다 같이 망해요. 다 같이 잘 살자. 말은 좋잖아요. 그렇죠. 말은 좋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 작동 원리는 인간의 탐욕이라 했잖아요. 네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 같이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보편적이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개입하죠. 네. 정책으로. 네. 그래서 이 탐욕을 부추겨서 경쟁을 강요하는 것이 자본주의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자유시장주의의 나쁜 모습이죠. 예, 나쁜 모습. 그 결과로 부의 편중, 부익부, 빈익비 이런 현상들이 초래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보면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초래되는 또 국가들이 미국도 이 부의 편중이 심해요. 선진국 다 그렇죠. 그죠? 네. 미국, 인도는 더 심해요. 네. 특히 이제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아주 인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도 부의 편중,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도 점점 우리나라도 자본주의가 빨리 팽창해서 들어옴으로써 또 이런 나쁜 영향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현상들이 후발 개도국들 뭐 이런 데도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반대로 부의 편중 현상이 낮은 국가도 있어요. 어떤 국가들이냐면 주로 이제 유럽들은 특히 예. 이 북유럽들, 네덜란드, 뭐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아주 부의 편중 현상이 낮은데 이게 정책의 힘이죠. 세금으로. 그죠. 세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네. 이런 정책의 힘이죠. 일본도 부의 편중 현상이 낮은 국가에 속해요.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아까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고자 하면 다 같이 망한다. 이게 보면 부의 편중 현상이 낮은 나라일수록 성장률이 높지 않아요. 유럽의 성장률. 근데 2023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은 42% 정도인데 유럽, EU 전체가 한 11%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작네요. 그죠? 네. 그리고 성장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또 이제 뭐 공산국가들 중국이 어설픈 이 공리주의죠. 공산국가니까 나름대로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정치적인 이념이 있잖아요. 네. 공산국가니까. 네. 근데 이게 자본주의가 들어오면 쉽지 않은 거지. 쉽지 않으니까 예컨대 시진핑 체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알리바바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인터넷 IT 기업들을 막 죽였잖아요. 네, 죽였죠. 우리가 같이 잘 살자. 그 덕분에 중국의 경제가 엉망이 됐죠. 떼졸자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그죠? 뭐 기업들이 일자리가 부족해, 일자리가 그냥 뽑지 않으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렇죠, 얼마 그렇지 않은 안 예, 그런 거죠. 머지않은 장래에 베트남도 그럴 수도 있어요. 베트남은 지금은 계속 이제 중국도 계속 이제 자본주의를 마구잡이로 들어올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베트남이 지금 그렇거든. 네. 근데 이것도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이게 공산당.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부의 편중 현상이 좀 심해진다 하면 이 공산당에 대한 이제 비난이 올 수 있으므로 중국이 했던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이 잘 살고자 하면 다 같이 망한다. 이것을 적용할 때 앞서 우리는 이제 인구가 많아지는 나라가 유리하다. 그런데 인구가 많아지면서 또는 줄어들기 힘든 국가 가운데 오히려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부의 편중, 다 같이 잘 살자는 정책보다는 그냥 시장 자유 경쟁 자, 이런 쪽을 조금 추구하는 쪽 나라가 아이러니하지만 돈 되는 나라이긴 해요. 네. 그 나라들이 미국, 인도, 뭐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네. 예. 아, 두 번째. 세 번째 또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세 번째는 1과 2가 세 번째로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자본주의 성장의 핵심은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을 그렇죠? 계속 발전하죠. 예, 기술도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하죠. 자본주의 성장의 핵심은 기술인데 그렇다면 전 세계 기술의 진원지, 즉 원천 기술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당연하게. 네. 그래서 이제 막 미국이 특히 중국에 대해서 기술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기술 유출. 그만큼 기술은 중요한데 그러면 기술의 원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미국, 그다음에 EU. 그 가운데 특히 미국이죠. 그 예외의 국가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재가공하는 이런 기술들, 그렇죠. 이런 기술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1번, 2번하고 좀 합쳐보면, 자, 1번 인구가 많아지는 국가, 그 다음에 줄어들기 힘든 국가 가운데 2번 부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어느 정도 방치하고 있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 그런 나라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천 기술과 기술 재가공 경제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보면 1번, 2번, 3번을 조합해보면 미국, 그 다음에 인도가 미국의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인도의 유능한 인재들을 통해서 재가공하는 이런 산업들이 많잖아요. 네. 인도,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케냐 같은 이런 나라, 또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도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인구도 늘어나고, 그죠? 또 발전하고 있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내년에 어디가 좋을까?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우리 그렇지 않은 장기적인 관점, 꾸준히 투자하는 하나님의 성장, 우리의 선물을 믿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이제 미국은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에 투자하는 것. 그 다음에 인도에 좀 관심을 장기적으로 가지면 좋겠다. 인도는 그죠? 어디다 투자하면 되나요? 인도는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을 잘 모르니까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하면 우리는 그 나라 자체에 투자하는, 우리가 전체에 이제 투자하는. 그렇죠. 미국 같으면 뭐 유명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든지. ETF. 네. 예, 그런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아주 작기 때문에, 미국에 비하면 작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 니프티 지수 50 지수 같은 게 있어요. 아, 네. 마치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인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평균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ETF 같은 경우 이제 50개 주요 기업, 그게 이제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 그런 ETF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달러로 구입할 수도 있고, 또 한국에 상장된 원화로 구입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이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아프리카는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잖아요. 또 정치도, 그렇죠. 네. 정치도 불안정하고, 대신에 농업 분야는 아프리카 쪽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 하는데, 우리가 아프리카 기업을 몰라요. 네. 모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한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들 가운데서 아프리카 농업 분야에 진출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혹시 또 관심이 있으면 좀 찾아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으로 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2024년 특집으로 돈 좀 벌어봅시다. 오늘 자본주의 작동 원리 3가지를 공부했는데요. 답이 나왔네요. 예. 답까지 찍어주는 예. 아주 좋은 방송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